네, 안녕하세요. 태양강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장기거래 계약 입찰 출구 조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카페랑 블로그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하셨던 분들 어느 정도 금액대에 참여를 하셨는지 자료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카페에서 103분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고 유튜브에서 166분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총 269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지금 조금 이제 참여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는데 사실 이거를 표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제가 생각을 했던 예상을 했던 금액과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격 예측을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쟁률도 봐야 되고,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는지도 봐야 되고, 시설 가액도 봐야 되고, 금액의 흐름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나는 17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한다면 17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찾아서 맞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16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16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얼마든지 만들어 붙일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 기준가격을 이번 주에 고압까지 입찰이 끝나면 제가 생각했던 기준가격을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해야 되는 건 그 이전에 명확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시공업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공업체에서 분명히 시공을 하기 전에 아니면 영업을 했을 당시에 얼마 정도의 수익률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3년이 지난 건들에 대해서 6가지 입찰 참여를 안 하고 있다가 입찰 참여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있다가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변동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저희 영상도 있고 자료들을 공부하시면서 사업자분들께서 요번에 입찰에 들어가야 된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터무니없는 금액들을 막 던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업체들이. 물론 사업은 본인의 판단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에서 분노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건지를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정책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정책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업체에 가서 뒤통수를 엄청나게 세게 맞고 나중에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고 나서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다고 보니까 정책 탓하시고 정부 탓하시고 여러 가지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보를 좀 많이 찾아보시고 제대로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헛소리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막 던지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야기가 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영상을 준비를 해서 계속 남기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죠 라는 것들을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는 전혀 없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잘못됐다라고 알고 나서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고압에 대해서 입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생각하셨던 금액이랑 이번 주에 생각하셨던 금액이랑 다르죠. 지지난주에 생각하셨던 금액이랑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이랑 다르실 테고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하는데 당연히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보가 느리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보니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공업체랑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왜 그 금액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죠. 그런 판단이 전혀 없이 지금 들어가시는 것 같거든요. 저한테 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얼마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되게 많은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몇몇 분들 저랑 연관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요번 입찰이 끝나면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얼마를 생각했고 왜 그 얼마를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제가 점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금액을 맞추는 건 점쟁이의 영역인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가 안전성 안에 들어오겠다, 금액을 던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만 원에 될 수 있는 부분을 18만 원에 하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를 한다면. 또한 반대로 20만 원에 될 수 있는 것들을 22만 원에 하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근사치 정도는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최대한 금액들을, 우리가 영업을 했거나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업자한테 최대한 나은 수익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너무 흔하게 봅니다. 택도 없이 높은 금액을 쓰라거나 택도 없이 낮은 금액을 쓰라는 것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그 금액을 썼을 때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제가 999kW 기준 가중치 1.0 기준으로 지금 매출 분석을 해봤는데요. 15만 8천 원일 때 2억 1,800만 원 연간 매출입니다. 그리고 10만 원이 떨어져서, 만 원이, 1,000원이 떨어져서, 만 원이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14만 8천 원이 됐을 때, 매출이 2억 50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 만 원이 떨어져서 13만 9천 원이 됐을 때, 매출이 1억 9,200만 원. 1,000원이 떨어질 때마다, 연간 매출이 138만 5천 원, 1메가 기준으로요. 그러면, 월간 1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투입이 됐던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쓰시니까 금액들이 산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공사를 했던 금액이 얼마다. 그런데 내가 공사를 했던 금액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소 높은 금액의 공사를 했다. 아니면 내가 적정 수준의 그때 공사를 했고 지금까지 내가 REC 현물 시장에서 가져간 매출이 얼마다. 지금 내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고 앞으로 내가 갚아나가면서 나올 수 있는 이윤이 얼마고, 원금이자 상환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유지보수비는 얼마, 저 같은 경우는 뭐 10%를 계산을 했는데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 작년 하반기 최고가가 15만 3천, 최고가라 무조건 최고가에 다 붙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 계획서 내역에 따라, 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산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 거 저는 금액들이 조금 더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5만 3천 원에 선정이 됐을 때 1메가 기준으로 2억 1,100만 원, 2억 1,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99만 8천 원이니까 2억 1,200만 원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게, 1,000원이 떨어진다면 153원, 152원 이렇게 따진다면 1원이고, REC 1000kW가 1 REC니까 1,000원이 떨어진다면 매출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내가 막연하게 얼마를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1,000원을 낮게 했을 때, 이거 1,000원 단위 아닙니다. 100원 단위까지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밑으로는 10원 단위까지는 안 썼는데 100원 단위까지 쓰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14만 9,900원을 쓸 것인지 14만 9,800원을 쓴다면 내 매출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 그 이전에 사실 선생님 1,000원, 2,000원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께서 잘 하셔야 됐던 거는 시공을 제대로 해서 발전량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분양받은 발전소 3.6시간 안 나오는데 많으시죠. 겨울철 이격거리 때문에 발전량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손을 대서 고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전량이 3.7시간, 8시간 밖에 안 나오는 것들, 시공의 문제라면, 지형적인 문제라면 그거 사업자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시공의 문제라면 시공사의 문제인 거고, 분양을 받았다면 분양회사가 잘못한 겁니다. 이것이 1,000원 떨어지는 것보다 발전량 0.1시간 더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3.8시간일 때 2억에 딱 떨어지는 거를 한번 해보죠.
2억 100만 원 정도인데요. 3.8시간이 4시간으로 바뀌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1000만 원 넘게 차이 나죠. 1500만 원. 0.2시간 발전량이 많아지는 게 지금 발전량 차이는 엄청 많이 납니다. 0.1시간이 얼마의 금액 차이가 나는지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5만원일 때 죄송합니다. 여기다 다시 하죠. (3.9시간일 때) 2, 3, 3, 1, 4kg 3, 1, 4kg 0.1시간이 5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0.1시간이 5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1000원 떨어지는 건 138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발전 시간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건설 투자비를 훨씬 더 의미 있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발전량이 3.6시간이 나오는 거랑 4시간이 나오는 것들은 사실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에는 사실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까지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 분노해야 되는 건 발전량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분노해야 됩니다. 금액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S&P 기준가가 높고 REC 가중치가 높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금액들이 워낙 낮아졌다 보니까 지금은 금액상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1메가 지금 1메가 건설하시는데 연간 138만 5천원 차이라면 사실 1000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를 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얼마를 써야 돼요? 가 아니라 내가 매출 계산해 봤더니 내가 견딜 수 있는 금액은 얼마고 지금 마지노선을 내가 최소한 얼마까지 쓸 수 있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한 번, 두 번 더 떨어지시고 정책이 바뀌어서 나는 이제 죽어났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조금 오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알아보지 않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전량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해보시는지. 지금 5천원 더 쓸 생각을 해서 5천원 더 써가지고 부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진다면 발전량을 더 늘려가지고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생각도 해보셔야죠. 시공을 제대로 해야 되고 발전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지금 입찰 진행 중이고 금요일이 되면 제가 금요일 오후에 제가 예상했던 금액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픈을 하고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기준으로 투입비가 얼마고 매출이 얼마가 예상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찾아보십시오. 지금 1000원, 2000원을 낮게 써야 되나 높게 써야 되나를 그냥 감으로 계산하실 게 아니라 내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번 입찰에 들어가지 못하면 현물 거래를 해야 되는데 현물 금액이 지금 얼마에 책정되고 있냐. 입찰 떨어지면 현물 금액에서 판매하실 거 아닙니까? 물론 하반기에 입찰 금액이 더 장기거래 계약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보합이거나 더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입찰에서 떨어지면 현물 44,200원에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S&P는 이번 S&P가 85,000원, 85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85원 수준의 S&P 85원에 REC 44,200원에 현물 거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번에 입찰에 선정이 되셔서 장기 거래 계약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물론 사업계획서 제대로 쓰셔야 되고 꼼꼼하게 오기 없이 제출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확인하셔야 될 분들은 당연히 이런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발전 시간,
0.1시간 차이에 내가 매출을 얼마를 더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럼 내가 내 발전소에 매출을 조금 더 늘리면서 발전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입찰 금액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느냐도, 아니면 얼마 정도 높여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죠.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 얼마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각자의 금액 기준들을 알 수가 없고, 투자비가 각자가 모두가 다르고, 각자 대출 비율도 다르고, 시공해 놓은 상태도 다르고, 유지 보수비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발전 시간? 지금 발전이 잘 되는 것들 4시간 이상 쭉쭉 뽑아내는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이격거리 안 나오고 발전 시간 안 나와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3.4시간, 5시간 나온다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지금 시공을 안 하신 분들 참여 많이 할 겁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발전 시간 0.1시간을 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 싸움입니다. 입찰이 지나서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같이 이야기해보고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말에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